안녕하세요. 백세활력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 있으시지 않나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고,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걷기 소용없다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야, 나는 매일 공원에서 걸어. 그걸로 충분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20년간 시니어 분들과 함께 해온 제 경험으로는 걷기만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의 3에서 8%씩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다리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걷기만으로는 이 무서운 변화를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하루 단 10분으로 70대도 30대처럼 활기찬 다리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로 수원에 사시는 75세 김봉석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걷기만으로는 부족한지 정확히 아실 수 있고, 하체가 약해지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예방하실 수 있으며,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10분 운동법을 완전히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방법으로 병원 신세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건강법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체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 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손을 대고 일어서게 되는 것,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무서운 신호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먼저 제가 직접 만난 일산에 사시는 74세 이순정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1년 전만 해도 매일 시장을 보러 나가시고 버스도 혼자서 잘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 오르기가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좀 숨이 차는 정도였어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어르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외출 자체를 줄이게 되었어요. 2층에 있는 은행이나 관공서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시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아예 피하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 손을 짚어야 하고 쪼그려 앉기는 아예 불가능해졌어요.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도 벽을 짚고 일어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머리카락이 하나씩 빠지듯이 너무 천천히 진행되어서 본인조차 모르게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어르신은 결국 혼자서는 목욕도 위험한 상태가 되어서 아드님 댁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냥 좀 힘들어지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체 약화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다리 근육은 매년 1에서 3%씩 감소하고 7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근력 저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쌀포대 들기,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통 꺼내기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예전엔 이런 게 힘들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죠. 2단계는 균형 감각 저하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도 함께 떨어져요. 버스에서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하고 경사진 길에서 휘청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3단계는 일상생활 제약 시작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해요. 계단이 있는 지하철역을 피하게 되고 2층 이상 건물은 가급적 가지 않으려고 해요.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져서 마트에서 장보기도 부담스러워집니다. 4단계는 낙상 위험 급증입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근력과 균형 감각이 모두 떨어지면서 넘어질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실제로 65세 이상 응급실 내원 원인 1위가 바로 낙상사고라고 하거든요. 5단계는 거동 불편과 의존입니다. 결국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워지고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화장실 가기, 목욕하기,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되돌릴 수 없는 일방통행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고 마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7세 박민석 어르신은 이미 4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집 앞 작은 계단도 힘들어하시고 실제로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적도 있으셨죠. 가족들은 모두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도 가능해졌어요.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요. 박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현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체 근력 강화입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균형 잡기에 필요한 핵심 근육들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니어에게 맞는 안전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무리한 운동을 따라 하시면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이에요. 근육은 80세, 90세에도 운동에 반응합니다. 다만 젊을 때보다 조금 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뿐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운명은 아닙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하루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시니어 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검증한 결과 올바른 운동을 10분만 해도 근육에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해요. 운동 생리학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와 있어요. 운동을 시작한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2주 후부터는 실제로 근력 향상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4주에서 6주 후부터는 거울로 봐도 근육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이에요. 여기를 강화하면 전신의 신진대사가 올라가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개선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체 운동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79세 최진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진석 어르신은 무릎 수술을 받으신 후 거의 6개월 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계단은 물론이고 화장실 가기도 힘드셨죠. 가족들은 모두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10분 운동을 시작한 지 단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화장실 갈 때 벽을 짚지 않아도 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집 앞 작은 계단을 혼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올바른 방법에 있습니다. 무작정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 분들의 몸 상태에 딱 맞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잠들어 있는 근육들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것만 제대로 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안전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상 위험이 높아지니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어야 해요.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은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운동의 이름은 골반 열기 운동이에요. 골반이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골반은 우리 몸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경직되어 있으면 아무리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반감돼요. 반대로 골반이 유연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다른 모든 하체 운동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많아서 골반 주변 근육들이 많이 굳어 있어요. 이것을 먼저 풀어주지 않으면 다른 운동을 해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골반 열기 운동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림프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다리 부종이 줄어들어요. 둘째, 골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균형 감각과 직결되어 있어서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셋째, 허리 통증이 완화됩니다. 골반이 제자리를 찾으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넷째,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골반 내 장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변비 같은 문제도 좋아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옷을 입고 미끄럽지 않는 바닥에서 하세요. 벽이나 의자 같은 지지할 수 있는 것이 가까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세요. 이때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세요. 이것은 골반의 움직임을 더 잘 느끼기 위함입니다. 이제 천천히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어보세요. 이때 상체는 똑바로 유지하고 골반만 옆으로 움직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치 벽을 골반으로 미는 듯한 느낌으로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충분히 밀었다가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같은 방식으로 밀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굳어있던 골반을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좌우로 각각 10회씩 해주세요. 총 20회입니다. 시간으로는 대략 2분 정도 걸려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골반이 조금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며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커질 거예요. 만약 어지럽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우시면 의자나 벽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통증이 있으시면 즉시 멈추세요. 약간의 근육 당김은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은 위험 신호입니다. 호흡도 중요해요. 골반을 밀 때 숨을 내쉬고 가운데로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 운동을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허리가 한결 편해지고 걸을 때도 더 안정감이 있을 겁니다. 82세 김할머니는 이 운동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주 후에는 걸을 때 다리가 더 가벼운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 그 중에서 이 골반 운동은 2분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자, 골반 열기 운동을 배우셨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못하겠어 또는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시니어 분들에게서 똑같은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먼저 운동할 때 느끼는 아픔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아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아픔이에요.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느끼는 따뜻하고 뜨거운 느낌, 그리고 운동 후 하루 이틀 지속되는 근육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아픔은 근육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나쁜 아픔입니다.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 운동 중에 갑자기 악하고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픈 것들이죠. 이런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춰야 해요. 75세 정할아버지가 처음 운동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다리가 너무 아픈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3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제 알겠어요. 아프긴 하지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육이 깨어나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이겁니다. 좋은 아픔은 오히려 우리 몸이 강해지는 과정의 일부예요.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었다가 더 강하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이런 아픔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골반 운동도 처음에는 5회씩만 해도 충분해요.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몸을 풀어주세요. 간단한 목과 어깨 돌리기, 팔 흔들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운동 후에는 근육에서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이것들이 빨리 배출돼요.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수건으로 다리를 찜질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이 아픔은 내가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야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견디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78세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아파서 그만둘까 했는데 아픔을 이겨낼 때마다 뭔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마치 젊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운동의 이름은 제자리 마칭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왜 제자리에서 하는 운동이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제자리에서 하는 운동이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해줍니다. 또한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시니어 분들에게 최적의 운동이에요. 이 운동의 놀라운 효과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력 강화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하면서 다른 쪽 다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하체 근육 전체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이 강해져요. 균형 감각도 크게 개선됩니다.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능력이 향상되죠. 이것은 낙상 예방에 정말 중요합니다. 심폐지구력도 함께 좋아져요. 제자리에서 하는 운동이지만 심박수를 적당히 올려서 심장과 폐 기능도 개선시킵니다. 관절 가동성까지 증가해요. 무릎과 고관절을 크게 움직이면서 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하고 유연성을 높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편안한 복장으로 미끄럽지 않는 바닥에서 준비하세요. 처음 하실 때는 벽이나 의자가 가까이 있으면 더욱 안전합니다. 먼저 똑바로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주세요. 양손은 허리에 올리거나 자연스럽게 옆으로 내려뜨리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발에 체중을 실으면서 왼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올려보세요. 이때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이지만 처음에는 편안한 높이까지만 올려도 충분해요. 왼쪽 다리를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서 바닥에 살짝 터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주세요. 이렇게 10회 반복합니다. 10회가 끝나면 이제 발을 바꿔서 왼발에 체중을 싣고 오른쪽 무릎을 올려주세요. 마찬가지로 10회 반복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빠르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한 속도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빨리 하면 균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지하는 다리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무릎을 완전히 펴고 있으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상체는 똑바로 유지하세요.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호흡도 잊지 마세요. 다리를 올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릴 때 숨을 내쉬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벽이나 의자 등받이를 한 손으로 가볍게 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10회가 힘드시면 5회부터 시작하세요. 며칠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횟수를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73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3회도 힘들어 하셨어요. 균형을 잡지 못해서 벽을 붙잡고만 하셨죠. 그런데 2주 후에는 벽 없이도 5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10회를 무리 없이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거였어요. 이 운동을 하고 나서 다리에 힘이 생긴 걸 확실히 느꼈어요. 계단을 올라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제자리 마칭 운동의 힘입니다. 두 운동을 합치면 총 4분에서 5분 정도 걸려요. 골반 열기 2분, 제자리 마칭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10분 중에서 절반 정도를 사용하는 거죠. 처음 일주일은 이 두 운동만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몸이 적응하고 자신감이 생기면 더 다양한 운동을 추가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 핵심 운동을 배우셨는데요. 이제 가장 기다리시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과연 언제부터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20년 넘게 시니어 분들과 함께하면서 정리한 변화의 타임라인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 즉 운동을 시작한 지 3일에서 7일 사이에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운동 직후의 기분 좋음입니다. 아, 뭔가 했구나 하는 성취감과 함께 다리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도
오늘은 좀 덜 힘든 것 같은데? 하는 미묘한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세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이 깨어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가 되면 변화가 더욱 뚜렷해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처럼 으차하는 소리를 내지 않게 됩니다. 무릎에 손을 대고 일어서던 습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정말 달라지는구나를 실감하세요. 71세 김할머니는 2주 차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보다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덜 아프더라고요.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는 정말 극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걸음걸이 자체가 달라져요. 예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당당해집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이 시기부터는 다리 근육이 실제로 단단해지는 것을 만져서 확인할 수 있어요. 허벅지를 만져보시면 예전과 다른 탄력을 느끼실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전체적인 활력도가 크게 증가해요. 하체 근력이 좋아지면서 전신의 에너지 순환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표현하세요. 두 달에서 세 달이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리 라인 자체가 더욱 탄탄하고 균형 잡힌 모양으로 바뀌어요. 바지를 입었을 때도 핏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전신 지구력도 크게 향상됩니다. 예전에는 30분 걸으면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 걸어도 괜찮아져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건강 지표의 개선입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6세 박할아버지는 3개월 후 병원 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담당 의사도 이 나이에 이런 개선이 보이다니 정말 놀랍다고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는 자신감을 되찾으시게 되어요. 78세 최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매일 나이만 탓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일이 기대됩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해진 내일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무릎 주사, 물리치료, 각종 검사들로 일정이 가득 찰 거예요.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집 안에서만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사회적 관계도 축소되겠죠. 가족들에게는 점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병원 동행, 일상생활 도움 등으로 자녀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빼앗게 되어요.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거예요. 여행, 취미 활동, 손자, 손녀와의 외출 등이 모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져요. 병원 대신 공원에서 산책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도 점점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께 칭찬받는 기쁨을 느끼실 거예요.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어요. 계단이 있는 관광지도 걱정 없이 가시고 오래 걸어도 힘들지 않으니까 더 많은 곳을 구경하실 수 있죠. 손자, 손녀들과도 더 활발하게 놀아줄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힘이 세구나 하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이고 당당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는 정말로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운동에 반응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처음에는 서투를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해요. 골반 열기 운동 2분, 제자리 마칭 운동 3분, 나머지 5분은 다른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거나 저녁 식사 전에 하시면 습관이 되기 쉬워요.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간단한 메모라도 좋으니까 오늘은 계단 오르기가 어제보다 수월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덜 들었다. 이런 것들을 적어두시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70대도 30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10일 후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백세활력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업로드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